모든 것은 처음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육아. 나도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다 보니 육아가 처음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자, 이번 강연은 자녀와의 소통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와의 대화법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고민에 대해 조언해 주실 아동심리 전문가 손정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부모 자녀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이와의 소통에 좀 고민하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모님들이 아이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아이들은 상호적 의사소통을 원합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상황을 설명할 때 좀 이해해주고 또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표현을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끊어요. 네. 왜? 간섭을 하시게 되세요. 아이의 그때 했던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아닌 행동인지 평가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일단. 그리고 또 나를 공감해주기보다는 나를 평가해서 혹시 내가 부모님에게 평가절하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는 내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또 그럼 나 부모님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모님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했던 이야기인데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지적을 받는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아이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영유아 아이들은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반적 발달 중에서도 언어 발달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발달 정도예요. 네. 언어 발달은 보통 부모님의 모방을 통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거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언어 표현, 언어 이해 나아가서 이제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인지 발달에 이제 문해력 그리고 학습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감정 표현을 하고 타인의 감정을 읽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사회적 기술, 그래서 사회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네요. 그런데 자녀마다 성향이 달라서 참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모든 부모님께서 각자의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특히나 이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고 스스로 질환 관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희귀 질환 중에서도 혈우병을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사연을 받아서 원장님께 이 심도 깊은 조언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혈우병이라는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혈우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스스로 관리까지 잘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공감이 되는데요. 어머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혈우병이라는 질환은 이미 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진 질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고 설명도 수월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까,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관리를 잘 할까. 그래서
더 바라시는 건 뭐냐면 긍정적 태도를 좀 아이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시거든요. 그런데 긍정적 태도라는 건 부모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고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지만 아이는 그 설명을 이해하고 생각하기보단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느냐면 부모님이 설명할 때 부모님 표정, 부모님 말투,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더 포커스 맞춰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표정과 행동, 말투를 하고 있는지를 신경 쓰셔야 되고 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의연하고 좋게 행동해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아이가 보기에 그런 장면들을 기억해 놓고 내 질환을 이해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태도, 부모님의 긍정적 태도가 아이에게 내 질환을 이해하는 긍정적 태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부모님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아이의 질환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아이의 질환을 이제 내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덤덤하게 의연한 자세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또 마지막 세 번째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는 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때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일을 굳이 생각해가지고 떠올리는 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기술을 좀 늘린다라는 생각으로 네. 좀 연습을 좀 해보시고 마음을 좀 다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아이가 이런 방향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셔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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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았습니다.